23장에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현구적인 해결책. 대학원 졸업 이후에 첫 직장이었던 병원에서 임상치료사로 일할 때였다. 일한 지 2주 이튿날 되던 날 상사가 내게 와서 말했다. 그래, 어젯밤에 약물 과다 복용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다. 15살의 어린 여자아이인데 자살 시도를 했다더군. 이미 카운슬러 몇 명을 보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네. 선임 카운슬러에게 상담해보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 정신과의사도 면담하러 보내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만나보려 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최선을 다했네. 나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목을 가다듬고는 말했다. 자네가 환자를 한번 만나서 상담해보겠나? 이 일을 시작한 지 2주하고 이틀이 되는 날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이 어린아이를 내가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상사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다. 네, 제가 해보죠. 어제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절망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악마가 나를 온통 뒤집었다. 바보야, 넌 여기 온 지가 2주하고 이틀밖에 안 되잖아.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러고 악마가 속삭였다. 하지만 악마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나는 악마의 속삭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나타날 줄 알았다. 눈물이 칠 준비되어 있고 일단 악마를 물리치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10초 정도 있었다. 오중이 도착해서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병실로 걸어가면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깊이 숨을 들이친 마신 다음에 병실 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열정을 억누르는 사람처럼 흥분했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어린 여자아이는 이유를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나는 속도를 놓지 않았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 네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계속 이야기했다. 풋볼팀의 한 여자는 최초의 여성이라고 들었거든. 정말 굉장해. 포지션이 키 커야. 쿼터백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다리를 다쳐서? 우리 병원은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우리 주에서 최고야. 이걸 위해 여자아이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난 풋볼 선수가 아니에요. 다리도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나는 놀라는 말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선생님도 이 병실에 왔던 다른 사람과 같은 말을 할 테니까요. 너는 너무 어린데 남은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뭐 그런 얘기요. 나는 버디랭귀지와 어조를 받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만난 사람과 비슷한 표현을 하나라도 썼니?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베개를 고쳐 배웠다.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 판단을 알았으면 해. 내 아이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왜 그런 선택하게 되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우리는 인연을 맺었다. 아이는 내게 본인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고 나중에는 슬펐다. 15살 빼기 어린 여자의 삶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아이는 자신에게 약이라는 약은 모조리 가르쳐준 27살의 약물 중독자와 살고 있었다. 집안에는 다른 중독자도 몇 있었는데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이뿐이었다. 아이는 요리는 물론 청소까지 해야 했는데 그중에 매일 밖으로 나가서 약을 사오는 일이 매일 가장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남자친구는 극진한 보살핌이 필요한 하반신 마비 환자였다. 아이는 매일 남자친구를 먹이고 지키고 옷을 갈아입히고지만 남자는 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비하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겼다. 이런 환경 15살을 아이의 전부였다. 아이는 상심했고 지쳤고 가족과도 멀어졌으며 정신적인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성적인 학대까지 받은 것 같았다. 아이가 얘기를 끝마치자 나는 눈물을 감추며 말했다. 늘 이해할 것 같아. 아이는 놀라며 되물었다. 이해한다고요? 넌 15살이니까 그냥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 거야.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 이해해 주셔서 고맙네요. 그런데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 전략에는 동의하잖아. 너는 일시적인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야. 내가 다른 선택지를 살려오도록 허락해 줄래? 우리는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 6개월 후에 아이는 스스로 변했고 아이와 나눈 어떤 아이디어는 이후에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누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기꺼이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은 자기애와 자기 수용이다. 자신의 밖에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찾는 것은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자신을 믿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라고 격려했다.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 세상의 친구는 24장에서 믿음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17장에서 나는 젊은 아이스 하키 선수의 놀라운 소개했다. 2학년 때부터 하키 경기에 실증난 그 부에게 나는 하키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 부는 신앙이 자신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일요일만이 아닌 매일 신앙심을 품고 사는지 편안하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키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HA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계속 그러면 신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거야. 그 부어 멜로디 같은 선수에게 그런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했고 덕분에 하키를 균형 잡힌 시역으로 걸을 수 있었다. 그 부는 동료들과 달리 음주와 약물, 가벼운 섹스를 멀리하는 대학 하키 선수였다. 이런 그를 18살에서 20살의 3살의 대학 하키 선수 그룹에서 빗겨난 아웃라이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를 알고 그의 진가를 알아볼수록 나는 그의 아웃라이더가 되기를 받아들이고 즐기라고 요구했다. 아이스하키 선수의 고정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사람이 되기를 즐기라고 말이다. 고정관념에 대한 반증으로 다른 선수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팀의 리더가 되라고 말했다. 하키 선수가 되려고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믿음을 기반으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5장에서 나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건강을 설명했다. 영적인 건강은 특정 정교한 신의 개념을 믿어야 한다. 이보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믿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다는 의미다. 몸이만 가지고 정신이 비폐해졌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효과는 우리와 주변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깊은 힘의 원천을 떠올린다. 조심스럽게만 활용하면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볼 수도 있다.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자신의 영적 건강도 챙기라고 권하고 싶다. 이 세 가지 균형을 이루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에 기반해서 해결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에 제한받지 않는 신념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단지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독실한 신자조차도 결단력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멜로디는 내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이 철학을 포착하고 실현하는 데 최고였다. 25장 버피버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 한 번은 야구팀의 한 투수와 상담한 적이 있었다. 예민한 신경을 다스리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 다양한 진행을 누르다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그의 잠재를 끌어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날카로운 허진 신경을 진정할 수 있도록 호흡법을 제안했다. 마음 챙김에 관한 읽기 자료도 건네주었다. 자기인식을 높여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를 설득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에게는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경기가 일터할 때마다 그는 계속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 사무실에 올 때마다 카무플라즈 패턴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에게 평소에 사냥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단지 무엇으로 썼는지를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평생 진정한 사냥꾼이었다고 대답했다. 그에게 버피버에 관해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다. 선생님도 버피버를 아세요? 나는 대답했다. 물론 알지. 하지만 모른다고 치고 네가 그것을 처음 느꼈던 때를 말해봐.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나섰지만 마침내 그가 처음 총을 쏘게 되는 날에 살아왔다. 숲에서의 첫 데뷔 셈이었다.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숲에 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의 표정에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순간을 묘사했다. 아버지가 쇠사슴을 잡고
그는 창문을 썰 준비를 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 순간 모든 사냥꾼과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것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는 라이프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총리를 바라보았다.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다. 극히 보였다. 너무 크게 쿵쾅거려서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심지어 45m 떨어지는 사냥감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피버 손바닥에 땀이 났다.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고 목이 조이는 기분이 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금 쏴. 왜 못 쏘는 거야? 4점이 도망갈 거야. 피버 그때 그의 아버지가 긴장을 풀고 연습했던 대로 루틴을 실행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마침내 함부로 청승이 섞여서 크게 울렸다. 젊은 투수가 몽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들 벽으로 찾았음을 알았다. 피버 그에게는 그것이 열쇠였다. 그러나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평범했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가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디비전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것은 그와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머릿속을 질주하는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이다. 흥분과 투지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공포까지도.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두려움이 물러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두려움은 그가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그를 기다리며 항상 거기 있을 테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후로 그는 이 두려움을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간 존재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점하는 데 전문을 배웠다. 그는 두려움을 예상했고 받아들였고 환영했다. 그 다음에 몸을 걸어서 포수에게 사인을 받고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당신의 두려움은 어떤 종류인가? 실패? 버려지는 미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거절에 갈등에 자기 삶을 솔직히 돌아보고 목록을 채워보자. 자기 잠재력을 방해하고 희망과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든 두려움은 무엇인가? 교훈은 이것이다. 불안감. 두려움이 다른 형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그것은 불의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젊은 투수가 피부를 예측할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감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두렵고 걱정스럽고 긴장하고 불안해 살 자신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두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두려움을 포용하라. 두려움을 긍정적인 열정으로 바꾸라. 우리가 포용하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것은 기쁨과 흥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두려움도 똑같이 대하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말이다. 회다에서 위험을 무릅쓰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기분이 기억나는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으로 도전을 북돋는 기분 말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성취감을 주었던 것들, 삶을 가치 있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해내기 직전에 긴장감 때문에 바지에 실수하게 할 만한 것들이기도 했다. 내 말이 틀린가?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라. 두려움이라는 야생마에 올라타라. 누군가 말했다. 올라탈 수 없는 말은 없고 내 동댕이 쳐질 수 없는 기수도 없다. 말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직 용기 있는 기수만을 허락할 것이다. 만약에 내 동댕이 쳐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안장 위에 엉덩이를 올리면 그만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마주봐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두려움을 마주봐라.